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영상만 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우연히 한 번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알고 보니 손쉬운 부업과 알바를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전화금융 사기인 보이스피싱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쇼 사기에 이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갈수록 진화하는 사기 수법을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부업 광고입니다. 집에서 라벨만 붙이는 간단한 작업만으로 월 6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달콤한 문구를 본 20대 김모 씨도 연락했고 우선 동영상만 보고 인증 사진을 보내면 건당 돈을 준다는 말에 참여했습니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다 김 씨가 진짜 부업이라고 믿게 되자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선금을 요구했습니다. 8만 원인가 그날 벌고 이게 되게 쉽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뭐 VIP 미션이라고 5만 원을 입금을 해서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뭘 하면은 선금을 넣고 지시에 따라 대화방에 초대된 다른 팀원들과 미션에 참여하면 3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5만 원으로 시작한 선금은 90만 원까지 늘었고 김 씨 실수로 실패했다며 위약금 내라거나 만회하라는 성화에 여러 차례 돈을 더 보내 결국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부업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저 유튜브 채널 홍보팀인데요. 영상 볼 때마다 건건이 현금 넣어드려 있어요. 외부 메신저나 별도 앱으로 유도하는 것도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설치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좀 의심스러운 생각이 좀 들어서 바로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사기인 걸 알았고요.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노쇼 사기에 이어 부업 알바 사기까지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과 달리 신종 사기들은 즉각 계좌를 정지시킬 수 없어 수사기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품을 대리 구매하는 재화 공급이나 영상을 본 대가인 용역 제공을 가장해 범죄 계좌를 동결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수사관들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에 투자 사기나 금융 사기 아니면 로맨스 스캠 사기 등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단을 신설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했지만 부업이라는 가면 뒤로 위험한 덫을 놓는 신종 사기는 법망의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동료 경찰을 불륜 관계인 것처럼 꾸며 수천만 원을 요구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단독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피고인은 동료 남녀 경찰이 단순히 주차장이나 사무실을 오가는 장면을 촬영한 뒤 누군가 불륜 관계를 알고 있다고 속여 2천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매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산 문제로 친누나와 갈등을 겪던 피고인은 지난 3월 당진 송화읍에 있는 매형의 집 앞에서 매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고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습니다. 충남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여고생을 따라가 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을 공연 음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8일 오후 5시쯤 천안시 두정동에서 여고생 3명을 따라가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고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가 천안의 한 특성화고에서 치러진 국가 자격시험인 조리기능사 정보를 미리 유출한 혐의로 교사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교사는 지난 6월 해당 학교에서 열린 조리기능사 실기시험을 앞두고 보안 스티커가 붙은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힘겨운 일을 기피하는 현상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일터에 빈자리를 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촌은 물론 도시 지역 모두 다양한 혜택을 내세워 외국인 노동자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딸기 재배가 한창인 농가입니다. 농장주 부부와 외국인 노동자 2명이 2,000평이 넘는 비닐하우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종을 손질하고 건강히 키워야 하는 바쁜 시기지만 일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5시, 4시, 3시 그렇게 나와요. 숙련된 사람도 구해야 되고 사람 구하기가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외국인 노동자 확보가 시급한 농촌. 논산시는 100억 원을 들여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72명이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을 먼저 찾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또 안전적인 또 우리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정부도 외국인 인력 확보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를 마치고 자격만 취득하면 요양보호사로 국내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충청권에서는 천안 백석대와 당진 신성대가 양성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백석대는 내년 3월부터 4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받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한국에서 정주하면서 일을 하게 또 때로는 또 가족을 또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 노인 케어하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라는 악재 속에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확보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한 충청광역연합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늘 충북대에서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충청권 50개 공공기관이 상담부스를 마련해 채용 정보와 기관을 소개하고 취업 준비생을 위한 이력서 작성과 증명사진 촬영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취업 컨설팅 인기 강사의 공공기관 취업 특강을 비롯해 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의 인사 담당자가 참여자들과 질의응답도 할 예정입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일부 어린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 등 유해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관세청이 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 110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34종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특히 어린이 장신구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1급 발암물질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또 어린이 신발에서 생식기능 저해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했고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도 기준치를 최대 15배 웃도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보령 원산도 대규모 리조트 건립 사업이 기공식을 한 지 2년이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명 소노그룹은 지난 2023년 9월 보령 원산도 오봉해수욕장 일원에 1,500여 객실을 갖춘 대형 리조트를 건립하기로 하고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기업 투자가 침체돼 있어 착공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소노그룹이 설계 변경 등을 진행 중인 만큼 법적 행정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 의회가 반려견 순찰대 지원을 추진합니다. 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반려견 순찰대는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뒤 범죄와 안전 예방 순찰 등을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의원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착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방범 순찰대라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됩니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4일까지 한 달 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재수용과 선물용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 가공, 분할 재포장한 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점검합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는 과징금 부과 등을 할 방침입니다. 대전시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2달간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신고도 하지 않고 야영장에서 9억 원 상당의 고기를 팔거나 고기 이력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하고 보관 기준 등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광복절 기념사 논란으로 촉발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퇴진 요구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학계 원로 황석영 작가까지 나서 이미 국민이 김 관장을 퇴출시켰다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퇴출이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이 불거진 국가조찬기도회 참석비를 업무 추진비로 쓴 사실도 드러나 사퇴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석 관장이 20일 넘게 출근을 저지당하고 있는 독립기념관 결의누리관. 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 직후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들이 대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김영석을 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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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계 원로 황석영 작가도 독립기념관을 찾아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고 발언한 것은 독립투사의 희생을 모욕한 것이라며 이미 국민이 퇴출시킨 김 관장의 퇴출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랑스러운 역사 앞에 당당해지자. 묻혀있는 독립투쟁의 역사에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 왜곡된 역사로부터의 역사 독립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개혁의 출발점이다. 시민단체는 보훈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김 관장 퇴출이 행정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전 보훈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아주 실토를 했어요. 윤석열이 꼽아놓은 이 역사기관,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스크럼 짜고 저항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조국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주도한 전형적인 정규 유착 행사인 국가조찬기도회 참석비를 업무 추진비로 쓴 사실을 공개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공급 유용, 허위 기재, 공문서 허위 기재, 정교 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3중 범죄입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은 언론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8.15 경축사에 대해서 언론과 일부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프레임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독립기념관 노조도 침묵 1인 시위를 결의의 집 등으로 확장했지만 김 관장은 누리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등 버티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역사 교과서만 제대로 읽었어도 역사 왜곡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김 관장의 역사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역사 교과서를 직접 들어보인 뒤 9개 출판사에서 나온 역사 교과서를 모두 읽어봤지만 그런 표현은 없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편향된 역사관이 스며들지 않도록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해 사실상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내년까지 주택 등 324곳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3억 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유성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로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천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5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은 앞서 재해복구를 위해 국비와 도비 177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특교세 추가 확보로 하천 제방과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부터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서천에서는 지난 7월 닷새간 이어진 폭우로 공공시설 190여 곳과 주택 등 사유시설 10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 김충현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 숨진 지 100일을 맞아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김충현 씨를 기리는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6년 전 숨진 고 김용균 씨 조형물 옆에 추모비와 나무가 나란히 세워졌는데 동료들은 더 이상 일하다 죽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조형물 옆에 나무와 비석이 나란히 섰습니다. 지난 6월 역시 혼자 일하다 숨진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100일을 맞아 고인을 기리는 추모비와 추모나무입니다. 추모비에는 김충현을 기억하며 살아서 투쟁하겠다는 문구가 새겨졌고 더 이상 동료의 죽음을 마주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담겼습니다. 자신의 동료를 영정사진과 비석으로 마주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꼭 피우게 합시다.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아니라 안전하게 퇴근한 노동자가 김용균과 김충현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동료들은 동지의 뜻을 기억하겠다,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 등 추모의 마음이 담긴 글귀를 적은 종이를 나무에 달았습니다. 고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들은 최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해 불법 파견이 인정됐지만 한전 KPS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동료들은 항소를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하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 이후에도 바뀌지 않고 있는 불합리하고 위험한 사업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장은 안전하지 않고 우리의 노동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불안이 스며들고 또 다른 희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지 6년 만에 다시 숨진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태안화력을 찾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아들의 죽음 이후에도 반복되는 죽음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했습니다. 더는 이런 죽음 안 나와야지,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각성을 해야지 그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제발 좀 이곳에서 이런 안타까운 죽음 있어서는 안 될 죽음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노동자의 죽음을 겪은 동료들은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를 끊고 발전소 비정규직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기존 환경부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옮겨 확대 개편되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출범할 전망입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5일 전후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다음 달 1일부터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원 분야 정책 기능이 남게 되는 산업부와 형제부처처럼 협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청양 지천댐 등 찬반 논란이 불거진 10개 신규 댐 건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댐을 적절한 규모로 해서 절반 정도만 추진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지역 학교 23곳의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 물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특히 이들 학교 가운데 천안 선거초와 당진초 등 2곳은 안전기준치의 46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돼 즉시 교체 대상 학교로 분류됐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내분기계 장애 물질로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교육청은 나머지 학교 중 10곳은 순차 교체, 12곳은 정상 사용 가능 판정을 각각 내렸습니다. 대전 중구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실패를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윤 정부가 주택 27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지난 3년간 주택 분양 보증은 연평균 5조 5천억 원이 줄었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자금 대출 보증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5,000여 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30가구 이상 선분양하는 사업체는 주택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증 감소는 주택 공급 정책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